홈플러스라고 하는 대형마트에 그 상품권이 있습니다. 홈플러스 상품권. CGV에서도 사용이 되고 또 여러 곳에서 뭐 면세점에서도 사용이 되고 사용처가 아마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곳들이 이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부도가 났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여러 곳에서 손절하는 겁니다. 아마 이 매출 볼륨이 큰 이제 거래처들도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크고요. 내 돈을 내놓으라고 법적으로 또 이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생길 거고 여러 가지의 일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라고 하는 그 대형마트의 2위 업체가 부도가 났다라는 이야기는 꽤나 충격적이죠. 이게 그냥 홈플러스만의 이야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다른 영역으로도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조차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쿠팡과 네이버와 중국계인 차이나커머스와 차이나커머스 알리나 테무 이 정도 말고 나머지도 다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마켓컬리도 지금 좀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1번가는 이미 이 매도하겠다라고 M&A 하겠다라고 시장에 내놓은 지가 꽤 됐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마켓도 신세계 회장이 알리에다가 넘겼죠. 이게 지금 이제 상황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유통 관련한 부분들만 말씀을 드린 거고 부동산 건설 쪽도 더욱더 심각하고요. 여러 업종들이 다들 안 좋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들이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10년이다. 장기 저성장이다. 장기 불황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25년 올해보다 26년이 더 안 좋을 거다. 26년보다 27년이 더 안 좋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야 된다. 25년보다 26년이 더 안 좋을 거다. 라는 얘기는 뭐다? 최소 올해 벌어지고 있는 경제 상황들, 환경들 안에서 내가 어떻게 좀 견딜 수 있을지 잘 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정할 수 있는 힘을, 내성을 길러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함부로 뭔가를 투자한다. 함부로 일을 벌린다. 아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이 딱 다물고 최대한 내 목소리, 내 행동, 에너지까지 비축하고 축소시켜야 됩니다. 왜냐? 언제 어느 때 내가 발에 땀 나도록 뛰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당연히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일을 해서 돈 나가는 일을 막아야 됩니다. 자동차 운전도 최대한 안전 운전하고 교통법규 준수해서 범칙금 같은 거 나오지 않게끔 신경 써야 되고 또 불필요하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10,000원 주고 살 거 15,000원, 20,000원 주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네이버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부지런히 손품도 팔아야 되고 옛날엔 발품을 팔았다고 하지만 요즘은 손품을 팔아야 된다고 하죠. 그리고 좀 더 싸게 살겠다라고 정체불명의 출처 불분명한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몇만 원 더 주더라도 안전하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쿠팡이나 C마켓이나 네이버에서 이제 구매하는 게 네이버에 이제 상위 랭킹이 돼 있는 좀 더 판매 수량이 많은 셀러들한테서 물건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안 그러면 언제든 뒤통수를 맞을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들이 예사롭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 그 말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현실을 잘 좀 궁리해야 되는 거죠. 잘 따져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간다는 게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 소홀하지 않다라는 거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고민해야 되고요. 지금의 시대는 앞으로 장기 저성장의 시작입니다. 시작. 이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는요 더 빡세고 더 힘들 거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드라마를 계속 제가 보다 보면 이 취업을 하려고 아둥바둥거리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일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보통의 경우에 범죄자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사회에 부적응한 되게 불량자 비슷하게 막장으로 살아가는 인간들도 많이 나오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지는구나. 대규모 실업,
실직자, 구직자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앞으로 많이 이제 벌어지겠구나. 그렇게 일자리를 잃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사람들이 더욱더 위축이 되고 좀 사람들이 좀 극단적으로 많이 변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2025년 3월, 지금은 이 탄핵 정국으로 되게 이 나라가 안팎으로 되게 어수선합니다. 근데 좀 지나면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뭐 진보고 뭐 보수고 좌파고 우파고 나발이고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좀 더 지나면 먹고 사는 게 문제지 그런 것 따위는 1도 신경 안 쓴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저기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북한조차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좀 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게 좌파냐 이게 우파냐 뭐 이런 걸 시시비 가리는 것조차도 뭐가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자식들이 밥 못 먹어서 굶어 죽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 정치적인 성향 이런 거 얘기해 본들 무슨 소용이냐라는 겁니다. 그런 거 1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말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 시국에 경제가 너무 많이 침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한 그 뭡니까, 대가를 누가 치릅니까? 보통 사람들, 서민들이 치른다라는 겁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먹고 살아가는 게, 산다라는 게 무지하게 쉽지 않은 일인데, 쉽게 얘기하고 만만하게 말하면요, 그 사람 멀리하고 거리를 둬야죠. 그리고 남들하고 생각하는 게 비슷하고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이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고 좀 비정상적이고 이 말하는 발언이나 아니면 쓰는 단어가 회개하다,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그냥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사람하고의 이 분란, 이런 것들이 그닥 좋은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함부로 남한테 원한도 사지도 말고 그냥 조심조심하며 사는 게 제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불필요한 일에도 휘말리지도 않고요.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저대로 또 여러분들대로 살아가는 삶이 참 중요한데, 불필요한 것에 시간이 뺏기고 에너지가 낭비되면 안 되잖아요. 가족들하고 좋아하는 지인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좋은 얘기만 나눠도 부족한 인생들인데, 쓸데없는 것에 낭비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돈을 저축한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호의나 이런 정성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이렇게 발휘해서 그런 이제 좋은 것들도, 자신의 운이나 자신의 복도 좀 많이 이렇게 저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지고 좋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은 경기가 되게 안 좋고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니 그에 대한 대비나 대응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